현대 사회에는 숨겨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은 반대로 이해해야 하고 행동도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볼 때 자신이 좋아할수록 더 좋아하지 않는 척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쁠수록 침착한 척해야 하고 화가 날수록 태연한 척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할수록 사실 속으로는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며 괜찮다고 말할수록 속으로는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반대로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도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듣고 반대로 이해하고 거꾸로 따르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듣는 대로 믿고 이해하는 대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며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도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제 조언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유 시간이 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재생 목록에 저장하고 공유해 보세요. 단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차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듣고 깨달아 인생을 바꾸다. 채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수학에는 두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음수의 음수를 곱하면 결과는 양수가 되지만 양수의 음수를 곱하면 결과는 음수가 됩니다. 이 규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교활하고 거짓된 속임수를 쓸 때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교활하고 거짓되게 행동해야만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 논리를 따릅니다. 반대로 하면 맞게 됩니다. 모두가 반대로 표현하고 반대로 대답하면 최종 결과는 오히려 올바르게 됩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버릇처럼 인의와 도덕을 말하고 입만 열면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위한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일수록 그것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개 마음속으로 아주 깊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실제 행동만 보아야 합니다. 이 사회는 매우 정교해서 당신이 직접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대개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수입, 상장 회사의 장부, 학술 논문, TV 시청률, 이커머스 쇼핑몰의 주문량 등은 모두 가짜입니다. 라이브 방송의 데이터, 팔로워 수도 가짜입니다. 심지어 유명 인스타 카페나 식당조차도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손님이 많은 것처럼 가짜 대기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금강경의 한 구절인 범소유상 계시어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거짓된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열애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뜻합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허즉실지 실즉허지. 즉 군사 전술에서는 결코 속임수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의 가장 특별한 점입니다. 사회는 일련의 겉모습을 통해 우리를 길 잃게 만들고 우리의 깊은 사고력을 시험합니다. 뛰어난 사고 모델을 구축한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가짜 현상을 폭로하고 성공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맹목적으로 군중을 따르고 모호한 사람들은 환상에 속아 넘어가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고 심지어 이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의 질서와 논리는 매우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확고히 자리 잡고 상황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회에 두 가지 질서 시스템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말할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들로, 바로 공자의 인의와 도덕에 관한 규칙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행동할 수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것들로, 바로 귀곡자의 음모와 지략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말만 하고 행동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행동만 하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대개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면서도 매우 환영받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회의 법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도입니다. 도란 무엇일까요? 이름일량 위지도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두 가지 대립되는 측면으로 나누고 그 두 가지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도달한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나쁜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보다 더 나빠져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의로만 그를 감화시키려 한다면 결과는 대개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사회를 꿰뚫어 보려면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황금 법칙은 만약 당신이 상위 1%의 사람이 된다면 나머지 99%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소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으며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남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99%는 하루 종일 땀 흘리지 않고 얻을 것만 생각하며 빠르고 단기적인 자극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며 얄팍하게 살아갑니다. 상업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약점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먼저 당신 자신이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고 소수의 1%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사람들을 뛰어넘어 홀가분하게 그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버는 것도 일종의 수련이며 인간의 약점을 제거하여 자신을 점점 더 성숙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역시 그 속에 휩쓸려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업의 가장 큰 도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면이 결핍되어 있고 성숙하지 못하며 이성적이지 않고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덩치 큰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며 떼를 씁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을 안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일종의 도덕이며 심지어 공덕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은 첫째,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고 둘째, 다른 사람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건드리는 것이 영혼을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일이 종종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심어 그들의 영혼을 건드릴 수 있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당신의 이익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은 나머지 99% 사람들의 뇌에 어떤 사상체계를 심어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숏폼 영상, 예능 프로그램, 게임 같은 상인들의 미끼에 계속 빠져 지낸다면
그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철저히 이용당할 뿐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대로 계속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학습과 장기적인 사고를 시작하며 이를 통해 점차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9%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SNS에 친구는 많지만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은 없고 연락처의 번호는 많지만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대출 권유, 부동산 분양, 택배 혹은 음식 배달이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스팸 전화입니다. 이른 지루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지만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창업을 하려니 용기와 자본이 부족합니다. 무언가를 해보려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빈둥거리며 가난하게 지내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수만 가지 길을 생각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길로도 한 발짝 내딛지 못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다 보았고 드라마도 더 이상 흥미가 없으며 게임도 질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쇼폼 영상과 인터넷 방송에 기대어 에너지를 채우고 온라인 쇼핑과 할인 행사를 통해 삶에 남아있는 감정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매우 공허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막연함, 불안, 초조, 우울함을 느끼면서도 바꿀 능력도 없고 떠날 용기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해가 갈수록 절망적이고 꽉 막힌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 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훌륭한 일을 해내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며 이는 너무 길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루한 무리 속에서 멍하고 쳇바퀴 돌듯 무의미하게 바쁘게 40년을 보내는 것은 결코 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제외하고 삶의 모든 고통은 인간의 관념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깨어나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사건 자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사고방식과 인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은 바로 인간의 사고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사고방식이라는 감옥, 자신만의 인식의 새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오는 모든 고통은 이제 우리 자신의 사고의 사슬을 끊을 때가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깨어나는 데에는 1%의 타인의 조언과 99%의 삶에서 입은 상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원을 대출받아가며 성형수술을 할지언정 자신의 사고와 인식을 향상시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숭이 앞에 바나나와 돈을 놓아두면 원숭이는 돈으로 바나나를 아주 많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바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비웃지만 사실 우리 역시 종종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사람 앞에 돈과 인식을 놓아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더 많은 돈과 교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과 건강까지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원숭이처럼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료되어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것들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기본 속성이며 99%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속에 깊이 빠져 영원히 나머지 1%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1%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한 것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극복하는 것이 이 1%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선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보기 힘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거울을 본다 해도 거울 속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차 불대칭이라는 물리적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무언가에 부딪혀 반사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욕망, 야망, 어리석음,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우리 내면이 밖으로 투영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싫어한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애정을 과시할 때 불편하게 느낀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볼 때 화가 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연민을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즉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까? 내 내면의 결핍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중 나를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대개 나 자신이 참을 수 없는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사건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외부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를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돌에 더 많이 저항할수록 불편한 경험은 더 길어지고 심해질 것입니다.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자신의 문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외부 세계와의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바로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외부 세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발견하고 완성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세상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원만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특별한 1%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내면은 그 누구보다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고 행동은 용감하고 과단성 있게 변하며 타협 없이 근면하고 엄격한 자기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겉모습은 어떤 사람보다 부드러워지고 빛나고 온화해지며 관찰은 예리해지고 사고는 섬세해져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적수는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래의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99%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다수로 매일 숏폼 영상을 보고 라이브 방송을 팔로우하며 게임을 하고 가짜 상품을 쇼핑합니다. 사회에서 소극적인 방관자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은 그저 사회의 자원을 소비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유일한 부분은 알고리즘 메커니즘에 순응하여 빅데이터의 일부가 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본능에 역행하는 1%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알고리즘을 꿰뚫어보고 사회의 법칙과 진리와 사실을 파악하여 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반자도지동 약자도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며 특별한 1%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1%가 되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 황금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면 사람들의 50%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주면 70%의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 몇 마디와 이익을 함께 주면 90%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약점을 활용하여 적절한 때에 알맞은 말을 하고 적절한 이익을 준다면 당신은 99%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타인을 통제하는 데 있어 당신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해냈는데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그 상대방은 나머지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1%에 속하는 두 사람이 만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야기입니다. 우선 과학자들이 발견한 매우 중요한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다. 현실의 우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은 단 4%에 불과하며 나머지 96%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암흑 물질들이 세상의 작동 원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생각 중 단 5%만이 의식적인 것이고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조종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잠재의식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빙산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당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평생 그것에 이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을 의식하지 못할 때 그 잠재의식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른바 운명이란 바로 96%의 암흑 물질이자 95%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의식보다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천적 의식은 후천적인 교육과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지만 잠재의식은 이미 우리가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본아, 자아, 초자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아는 동물의 속성이고 자아는 사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더 높은 차원의 공간적 속성입니다. 잠재의식이 바로 이 초자아입니다. 모든 사람의 깊은 곳에는 숨겨진 진화가 존재하며 이를 초자아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세속의 평범함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지혜, 미덕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진화를 찾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에너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며 당신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진화는 우리의 경험, 신념, 인식을 보존하고 결정, 관점, 행동, 선택 등 여러 가지를 결정합니다. 사실 인생에서 재능, 사명, 장점, 이해력 등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진화가 관리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인식 차원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종종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학창 시절에는 매우 뛰어나 보였던 사람을 나중에 평범하게 만드는 반면 어릴 적에는 특별할 것 없던 사람이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할까요?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천시,
질이 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화와 신조입니다. 전체 문장은 이렇습니다. 천신은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며, 인화는 기화만 못하고, 기화는 신조만 못하다. 기화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뜻합니다. 신조는 바로 당신을 내면에서 묵묵히 돕는 진화입니다. 진화는 바로 당신의 원신으로 항상 당신 곁에 묵묵히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고 그 힘을 활용하는 순간 모든 일이 신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진화는 재능과 사명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재능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이 본래부터 그 분야에 더 뛰어난 것입니다. 사명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으로 일상생활에서든 꿈속에서든 하고 싶은 일입니다. 비록 아무도 당신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그것을 수행하고 싶어 합니다. 사명과 재능은 진화와 연결되는 두 가지 주요 통로이자 더 높은 차원의 세계와 연결되는 두 가지 주요 채널입니다. 이것들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에서 온 것입니다. 오직 이것들만이 진화와 상위 차원의 세계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채널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상위 차원의 공간에서 쉽게 에너지를 받아들여 성공을 거두고 지내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는 재능과 사명이 결합되어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위 세 척의 신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령이 바로 당신의 진화이며 높은 곳에서 묵묵히 당신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것은 명철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반드시 자신의 원신을 찾아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인지초 성본선.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믿는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순수하고 선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의 영향을 받아 행동은 세속에 오염되고 순수함은 탐욕에 가려집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어리석음에 빠져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고 밤낮 없이 쉼 없이 질주합니다. 점점 진화는 두꺼운 먼지로 덮여가고 행동은 갈수록 길을 잃습니다. 왕양명은 그것을 인간의 양지라고 불렀습니다. 즉 깊이 파고들어 자신의 본래 원초적 본화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견심, 견신, 견성하면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지만 단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더 높은 수준의 본화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철학자들은 본화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들은 본심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왜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화를 찾지 못할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 천지로부터 미술이라는 것을 심어받거나 영혼을 단단히 가두는 봉쇄 주사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이 본래 미로이며 이미 설계된 프로그램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우리가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거짓, 유혹, 욕망을 사용합니다.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지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미혹에 불과합니다. 그런 화려한 것들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얄팍한 가치에 휩쓸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살며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빠져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하더라도 결국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깊은 영혼 속에서 진아가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조언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은 어떤가?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뜻을 세워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는 표준화된 부품처럼 교육받아서 취미, 재능, 개성이 조금씩 마모되고 마침내 사회라는 기계에 휩쓸려 동화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사회의 모든 것은 우리의 진화를 부수기 위해 설계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앞으로 나아가고 사회의 기준에 따라 성장하며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일부 깨어난 사람들이 억압받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단 1%뿐입니다. 나머지 99%는 완전히 짓눌려 버립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직했다 하더라도 압박감이 크고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조만간 당신은 실증이 나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했지만 진짜 열정이 창작에 있다면 조만간 남는 시간을 창작에 쏟을 것이고 그걸 너무 잘해서 원래 직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막막함, 불안, 우울함은 우리가 점점 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커다란 그물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평생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화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으면서도 정작 누구에게 통제당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칼 융은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될 때 운명은 바뀔 것이다. 즉, 진화를 찾아 대화하고 화해하면 더 이상 통제받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운명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변화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당신이 인식을 갖게 되면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인식이 부족하여 집착하고 깨닫지 못하며 좁은 관점에 보수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을 진정으로 가로막는 것은 능력, 시간, 방법, 절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 마음속에서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것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격지심, 편견, 부정적인 감정, 편협함, 무지, 이기심을 마주할 때 늘 피하려 했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화를 찾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이 진화를 찾게 된다면 틀림없이 뛰어나고 성공하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자신에게 라벨을 붙이고 사회의 기준을 이용해 자신을 형성하여 사회에 적합한 인재가 되고 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 라벨을 떼어내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임무를 다 마친 후 우리는 다시 자신을 찾고 열정과 갈망을 되찾으며 진화를 향해 전심전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굽이치고 험난하더라도 결국 목적지는 바다인 한 줄기 강물과 같습니다.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길을 찾아 삶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그 1%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운명을 이끌고 인생의 지혜를 주도하는 주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